근데 제가 1편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성장이 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물가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2편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해요. 자, 요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시긴 한데 색깔이 좀 형형색색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물가가 추세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물가가 추세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가 이제 이 차트의 기본 핵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020년도 말까지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푸른색을 띄었었죠. 몇몇을 제외하곤. 2021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만 하더라도 푸른색이 좀 아직은 늦게 나왔는데 5월 달을 놓고 보시면 생각보다 다른 그림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보면 빨간색, 미국도 빨간색이죠. 호주도 빨간색이죠. 대만도 빨간색이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물가가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물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미국의 흐름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그리고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 쪽 인플레이션을 조금 유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는 통화 정책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PC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sonal 그러니까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인데 실제 소비자가 돈을 쓴 지표와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관련 항목이 제외된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최근에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 PC가 급격하게 튀었죠. 그리고 회색인 코어 PC 가격 변동성이 제외된 것도 급격하게 튀었어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가가 갑자기 튀어 올라갔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6월 22일 날 제롬 파웰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대부분은 중고차와 트럭과 같은 경제활동 재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 발생했다 하고 설명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이 부분은 상당히 일시적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죠. 사실 지난 3년간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튀어오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모자라서 신차가 안 나왔고 중고차가 많이 판매됐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여행이라든가 호텔 숙박 비용들을 많이 지불하면서 억제된 수요가 갑자기 튀어 올라간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단발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점도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리 추세를 좀 보는 부분들인데 이겁니다. 자, 이게 차트가 어려운데 한번 얘기만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기대 심리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앞으로 소비하는 게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임금 상승률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워크 프롬 홈이라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사람을 빠르게 구해야 되니까 임금을 올려서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어디냐? 밑에 보시면 위에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을 보시면 2022년도에 3.8%입니다. 이건 거의 완전 고용이거든요. 미국에서 추구하는 완전 고용 추세인데 완전 고용 추세에서 사람들이 임금을 높게 받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상승률이 증가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이것이 같이 묶였을 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보라색과 파란색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차트 자체를 읽기보다는 이게 실질금리라는 개념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브레이크 이븐 금리가 있고 실질금리 그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우측 하단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정책금리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 이게
빠르게 실질 금리 자체가 플러스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금리가 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고민스럽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최근에 장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만기가 긴 채권들이 성과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라든가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숏포지션 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진 것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